지금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바꿀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미래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레이스의 현장을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요, 단순히 발전소 하나 더 짓는다. 이런 차원의 경쟁이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패권을 두고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벌이는 거대한 전략 게임과도 같죠. 과연 누가 이 레이스에서 앞서 나가고 있을까요? 자, 그럼 이 경쟁이 대체 얼마나 넓은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그 경기장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과 러시아까지.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미래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다시 원자력일까요? 한때는 좀 외면받던 에너지였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주목받게 된 데에는 아주 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정책 변화죠. 이 두 그래프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의 프랑스, 원자력 덕분에 에너지 공급이 아주 안정적이었죠. 근데 오른쪽 독일을 한번 보세요. 탈원전을 하고 나니까 에너지 공급이 확 흔들리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결국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략적인 실수였다. 과거에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하고 손을 잡고요. SMR 개발부터 핵연료 공급망 확보까지 말 그대로 에너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나선 거죠. 이건 과거의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레이스에서 앞서 나가는 선수들은 지금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까요? 이들의 행보가 곧 세계적인 기준이 되거든요. 미국은요, 아예 정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가 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업화까지 쫙 밀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국가가 밀어줄 때의 힘입니다. 러시아는요, 이미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봐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 떠 있는 SMR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나라들은 아직 갖지도 못한 엄청나게 귀중한 운영 데이터를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한참 앞서 나간 거죠. 중국의 속도는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링롱1이라는 실증로, 이거 그냥 순식간에 뚝딱 지어버리고 이제는 상업 운전으로 바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속도, 이거 SMR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진짜 강력한 변수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동시에 아주 기묘한 역설에 빠져 있죠. 일단 기술력부터 보시죠. 이 보고서가 OECD 원자력기구 평가인데요. 이걸 보면 한국의 ISMR 기술, 설계부터 공급망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만 놓고 보면 이건 의심할 요지가 없어요. 세계 정상급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신기술은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첫 번째, 설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두 번째 단계인 실증을 통해서 현실에서 이게 진짜 된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이 실증 단계에서 실제 운전 데이터가 쌓이고 안전성도 입증되어야 마지막 상업화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승부는 바로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문제는 기술의 퀄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빨리 현실로 만들어내느냐. 바로 그 속도입니다. 실증의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온 거죠. 아니, 그렇다면 대체 뭐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바로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병목 현상이죠. 쫙 뚫린 8차선 고속도로가 갑자기 1차선 터널 앞에서 꽉 막히는 거로 상상되시죠? 뛰어난 기술력이 있는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딱 이 그림 같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뛰어난 기술력이라는 엄청난 흐름이 있죠.
그런데 이게 오른쪽에 사회적 갈등, 인프라 문제, 또 복잡한 행정 절차 같은 아주 좁은 길목에 갇혀서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병목, 바로 사회적 갈등입니다. 원자력 시설을 짓는 건 필연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이건 곧바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병목은 인프라 문제예요. 정말 어렵게 발전소를 다 지었다고 쳐도 거기서 만든 전기를 보낼 송전망 건설이 또다시 지역 반대에 막히면 그냥 모든 게 멈춰서는 겁니다. 세 번째 병목은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사업 부지에서 수달이나 수리보강회 같은 법적 보호종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고 또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이러면 사업이 또 예상치 못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병목은 문화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유물이나 유적이 나오면 당연히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발굴 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이건 역시 사업 일정을 상당히 뒤로 미루는 요인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전부 모아서 각 나라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표가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러시아는 이미 운영 중, 중국은 실증 완료, 미국은 정부 지원으로 맹추격 중. 그런데 한국은요? 진보된 설계라는 엄청난 강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지연이라는 아주 독특한 과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딱 이 한 문장입니다. 기술 경쟁력은 실험실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 이 거대한 글로벌 레이스의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멋진 설계도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속도, 바로 실증의 속도라는 점입니다.